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소설책으로부터 그 소설책에 쓰여진 단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몇 가지 문제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계속 이어서 문제를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에 네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약간 이제 모디파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9장에서 사용했던 단어의 리스트를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단어들은 한 라인에 하나의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단어들을 읽어오고 앞에서 우리가 책에서 읽은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그 두 단어들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책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단어장 리스트에 없는 그런 단어들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 사용한 단어장 워드 리스트는 크로스워드 퍼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소설책에 쓰여진 단어들 중에서 이 단어장이 없는 그런 단어들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도 그런 것 중에 일부는 오류, 잘못 타이핑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제 단어장에 없는 거긴 하지만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긴 하지만 책에는 있지만 단어장이 없는 그런 것들도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그 당시 이제 소설책을 쓸 때는 이제 사용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단어장에는 없는 그런 단어들이 그 책에서 사용된 단어들이 어떤 것인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5분 정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단어장을 읽었는데요. 그 단어장을 읽는 과정부터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단어장들의 이제 파일을 이제 words.txt 파일을 사용했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작성한 프로세스 파일을 이제 사용을 하면 이 words.txt는 한 라인에 단어가 하나만 있는 그러한 특별한 형태의 파일이긴 하지만 동일하게 히스토그램을 얻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히스토그램을 얻어오고요. 그런 다음에 하는 일은 우리가 히스토그램 1에는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하나씩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포문을 쓰게 되면 word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스토그램 1, 즉 엠마라고 하는 소설책에 등장한 단어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히스토그램 1에는 엠마라고 하는 책에서 사용된 단어가 키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단어가 몇 번 사용되어 있는지 하는 도수가 밸류가 되는데, 딕셔너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포문을 하게 되면 워드는 이제 키들을 하나씩 바꿔갑니다. 자, 그런데 이 워드가 words.txt라고 하는 이 단어장으로부터 구성한 딕셔너리죠. 마찬가지로 이 딕셔너리의 키로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이 워드가 이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없으면 이제 그런 단어들을 이제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파벳 순으로
정렬을 해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니까 네, 꽤 많죠? 자, 보니까 여기 이제 숫자들도 이제 그 단어로 이제 인지가 돼서 그런 것들도 지금 포함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사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단어장에는 뭐 없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 타이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그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지만 뭐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러한 것들을 출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하다 보면 네, 뭐 이런 그 K라고 하는 글자들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단어장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게 또 있네요. men's인데 언더스코어가 붙어 있네요. 네,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에서 언더스코어를 뭐 잘못 입력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뭐 men's, mama's 같은 소유격 어퍼스트로피 s가 붙은 소유격일 수도 있고, 혹은 뭐 is 동사가 혹은 has 동사가 생략이 된 거일 수도 있겠죠. 생략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줄여진 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쭉 뭐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뭐 그 어퍼스트로피 s 붙은 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 어퍼스트로피 s 붙은 이런 단어들을 적절하게 분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서는 뭐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것으로 충분히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딕셔너리에 있는 키를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런 리스트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이 결과를 뭐 리스트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딕셔너리로 구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우리가 슬라이드를 이제 보면서 딕셔너리로 구성하는 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4번 문제도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책에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제 사용된 빈도들이 나오는데, 그런 빈도에 맞게 랜덤하게 단어들을 선택을 하는 일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파이썬을 통해서 랜덤 넘버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을 먼저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는 똑같은 인풋이 들어가면 당연히 같은 프로그램들은 같은 결과들을 이제 주게 됩니다. 오늘 실행하나, 뭐 내일 실행하나. 자, 그런 의미에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그 내용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deterministic 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가끔 있지만, 자, 그런데 그 이러한 디터미니스틱한 성질이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에서는 이제 필요한 그러한 그 특성이 있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컴퓨터로 동작하는 어떠한 그 작업의 결과를 사람이 예상하기 어렵게 만들고 싶은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게임을 할 때 항상 똑같은 그런 형태로 뭐 적이 나오거나 뭐 장애물이 나온다면 별로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게임을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야지만 흥미로운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디터미니스틱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뭔가 좀 다르게 만들고 싶은데요. 사실은 정말로 매번 랜덤하게 바뀌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랜덤하지는 않지만 겉으로 보기에 어느 정도 랜덤해 보이는 그런 함수를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즉 겉모습으로만 봤을 때 non-deterministic 해 보이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pseudo random number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랜덤 넘버가 아니라 pseudo random number라고 되어 있는데요. pseudo random number라고 하는 것은 pseudo라는 뜻이 가짜, 아니면 거의 진짜에 유사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랜덤은 아니지만 랜덤과 비슷한 그런 숫자를 우리가 pseudo random number라고 하는데요. 정말 랜덤 넘버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의 랜덤 넘버에 가까운, 겉으로 보기에 랜덤 넘버처럼 보이는 그런 것을 생성하는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겉으로 봤을 때 non-deterministic 하게 동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pseudo random number는 정말로 랜덤은 아니지만 그 이유는 이 pseudo random number를 생성한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도 어떤 결정이 된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랜덤 넘버처럼 보이지만 내부에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하는 그 알고리즘을 다 알고 있다면 사실은 정확하게는 디터미니스틱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부 알고리즘 모르는 상태에서 숫자들만 생성된 숫자들만 보게 되면 정말로 그것이 랜덤인지 아닌지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pseudo random number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pseudo random number를 사용을 해서 non-deterministic 하지 않도록 non-deterministic하게 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데요. 이러한 pseudo random number를 얻는 방법으로서 파이썬에서는 random이라는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random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는 pseudo random number를 만들어내는 함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random 모듈 안에 random이라는 동일한 이름의 함수가 있는데요. 이 random이라는 함수는 0과 1 사이에 있는 부동소수점 소수를 랜덤하게 반환을 합니다. 자, 물론 0은 포함을 하지만 1은 포함을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값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랜덤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확률 분포를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죠. 자, 여기서는 0과 1 사이의 값을 알려주긴 하지만 그때의 분포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생성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안에 연속된 그런 범위에서 값이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0.1하고 0 사이에서 값이 나올 가능성이나 0.1에서 0.2에서 값이 나올 가능성이 다 동일하도록 랜덤하게 제너레이션을 하는 그런 함수가 랜덤이라는 함수입니다. 즉 0과 1 사이에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갖도록 랜덤 넘버를 생성을 합니다.
자, 이러한 랜덤 넘버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랜덤 모듈 임포트를 하고요. 자, 10번을 포문을 통해서 반복을 합니다. 랜덤 모듈을 사용을 하고 랜덤 모듈 안에 있는 랜덤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리턴 값을 x로 할당을 한 후에 매번 x를 이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일단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에 있는 이 코드가 여기 있죠? 한번 이걸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10개의 숫자가 이제 생성이 됐는데, 뭐 어떤 규칙이 있어 보이지는 않죠, 그죠? 그냥 뭐 랜덤하게 0과 1 사이 값이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자, 실제로 이 녀석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생성이 됐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지금은 랜드 인트를 했는데요. 자,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10개의 랜덤 넘버를 생성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무수히 많이 반복해서 생성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번, 혹은 뭐, 10,000번, 100,000번 이렇게 많이 생성을 한 다음에, 이러한 값들을 가지고 적당히 계급 구간을 나눠서, 각 계급 구간에서 값이 등장한 도수들을 한번 계산해 보고 일종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 일은 다음과 같이, 자, 몇 번을 생성할지를 정해 놓고 그만큼 반복을 하는데요. 자, 랜덤 넘버를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이 0과 1 사이에서 내가 생각한 각각의 계급 어디에 속하 있는가를 이제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급 구간을 나누고 그 계급 구간 범위 안에 있는 그 관측값들이 몇 개 나타나는지를 이제 기록을 해야 될 텐데요. 자, 기록을 하기 위해서 그 프리퀀시를 우리가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퀀시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단순하게 0과 1 사이를 열등분을 한 계급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0과 0.1 사이에서 한 계급을 택하고요. 0.1과 0.2 사이에서 한 계급을 택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체 구간을 10개의 계급으로 쪼갰으니까 프리퀀시를 이제 계산을 할 때 10개의 그 성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는지를 미리 정해 놓고 그 변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계급의 초기의 그 프리퀀시 도수를 0으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x가 0과 0.1 사이에 있으면 이 프리퀀시의 첫 번째 컴포넌트를 하나 증가를 시키고 0.1과 0.2 사이에 있으면 두 번째 컴포넌트를 하나 증가시키는 그런 방식대로 이제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if문을 쓰게 되면 약간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를 일단 10을 곱합니다. 10을 곱하면 0과 10 사이에 있는 값이 나오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제 그 소숫자 말의 첫 번째 숫자가 1이 나오는지 아니면 2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거니까 이 값을 인티저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0과 0.1 사이에 있는 값은 10을 곱해서 인티저로 바꾸게 되면 얼마가 나올까요? 네, 0이 나오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0.1은 이제 포함하지 않는 경우라면,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장 첫 번째 해당하는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키면 되는 거니까 프리퀀시를 이와 같이 하나를 이제 증가시키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프리퀀시가 계산이 될 텐데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자, 한번 100개의 랜덤 넘버 생성을 해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아니라 프리퀀시를 출력을 해야 되죠. 자, 앞에서부터 0과 0.1 사이 몇 번 나타났는가 하는 도수가 되겠습니다. 자, 100번 중에서 9번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다음은 10번, 그 다음은 5번 등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다 더해보면 당연히 100번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실행해 보니까 조금 전과는 그 도수가 조금씩 다르죠. 이게 랜덤하게 보이는 수도 랜덤 넘버니까 실행할 때마다 그 결과들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도수도 매번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도수가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면 각각이 이제 100번 시행했으니까, 그리고 계급이 10개가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10번씩 생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일반적일 것 같은데요. 지금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라서 할 때마다 달라지긴 하지만 10보다 꽤 크게 나온 것도 있고요. 10보다 꽤 작게 나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0번 시행해 봐서는 정말 이게 유니폼인지 잘 구분이 잘 안 가는데요. 이걸 조금 늘려보면 한 10,000번 정도 반복을 해보면 어떤가요? 자, 10,000번을 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각 계급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약 한 몇 번인가요? 10분의 1이니까 1000번 정도씩 나오면 되겠죠? 그런데 그 값들이 전부 다 1000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 n이 100일 때보다는 비교적 1000에 가까운 값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해보면 어느 정도 유니폼하게 랜덤 넘버를 생성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감을 잡는다기보다는 0과 1 사이에서의 continuous 랜덤 넘버를 생성을 하는 함수가 랜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소개할 거는 이제 랜덤하게 하나의 값을 이제 얻는데 정수 중에서 랜덤하게 골라내는 그런 함수가 있는데요. randint라는 함수입니다. 자, randint라는 함수는 두 개의 아규먼트를 이제 받아들이는데 하나는 low고요, 하나는 high가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값을 받아들여서 하나의 인티저를 리턴을 하는데요. low하고 high로 입력한 두 값 범위 사이에 있는 인티저를 리턴을 하는데 랜덤하게 고르는 거죠. 자, 이 경우에 low하고 high는 둘 다 포함을 합니다. 즉, randint를 사용을 하면 low 값도 나올 수 있고 high 값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것을 실행을 해볼까요? 자, randint 50 하면 한번 실행했을 때 5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한번 실행하면은 앞에 나왔던 값과 다른 값이 나오는데, 다른 값이 나오더라도 5 이상 10 이하에 있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랜덤하게 골라주긴 하는데 앞에서 소개한 random이라는 함수와 동일하게 유니폼한 확률을 가지면서 랜덤하게 골라줍니다. 자,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랜덤의 randint라는 함수를 5, 8이라고 한다면 5, 6, 7, 8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는 겁니다. 자, 지금은 6을 골라줬고요. 한 번 더 실행하게 되면
뭐 또 우연 또 6을 골라줬는데 또 한번 해보죠. 7, 또 한번 해보면 7. 뭐 똑같은 값이 나와서 약간 의심이 되긴 하는데, 네, 지금은 달라졌죠? 위아래가. 자, 그리고 지금 본 것처럼 이제 5가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8도 나올 텐데요. 아직 8이 나온 적은 없네요. 네. 자, 그래서 8이 나온 적이 몇 번 해보니까 8이 나온 적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반복을 한번 해보죠. 다음과 같이. 자, 10번 반복을 해보면, 네, 8이 등장하기도 하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7이 등장을 안 했는데, 또 해보면, 네, 7, 이번엔 다, 5가 등장을 안 했네요. 좀 늘려볼까요? 네. 그럼 20번 반복하면 5도 나타나고, 8도 나타나고, 7, 6, 골고루 다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하고 8 사이에서 랜덤하게 골라주는데 5가 나올 확률, 6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동일한 확률을 가지면서 랜덤하게 골라준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정말 그런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0번을 제 랜드 인트를 생각을 해서 한번 각각의 숫자가 몇 번 나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5하고 8 사이에서의 랜덤하게 인티저를 얻기로 했는데요. 자, 그래서 A하고 B를 우리가 나중에 좀 바꿀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리퀀시는 이 안에 있는 이제 A하고 B 사이에 있는 원소의 개수인데요. 자, 좀 일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은 물론 이제 그 사이에 4개의 숫자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A하고 B 사이에 A를 포함하고 B도 포함하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숫자의 개수만큼 컴포넌트 성분을 우리가 만들어서 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똑같죠? 앞에서와 n번 반복을 하는데요. 반복할 때마다 A, B 사이에 있는 랜덤 인티저를 이제 얻고, 자,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1, A 플러스 2, 점점점에서 B 사이에 있는 값들이 나올 텐데, 가장 작은 A가 나오면 가장 첫 번째 컴포넌트에다가 그 프리퀀시를 하나씩 증가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X를 이제 얻게 되면 X-A를 계산해서 그 값을 인덱스로 삼으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1씩을 늘려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프리퀀시를 이제 출력을 해보고, 이 프리퀀시를 출력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 도수를 이제 출력을 하면 조금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반복을 하면서 각각의 프리퀀시를 n으로 나눈, 시행 횟수로 나눈, 그러니까 결국 이 값은 일종의 상대 도수가 되겠죠? 상대 도수는 일종의 확률의 근사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5, 6, 7, 8. 이 범위니까 모두 4개의 값이 있는데, 한번 실행을 해보면, 1000번 중에서 260번은 5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248번은 7, 그 다음에 6이죠. 네. 그 다음에 240번은 7이 나왔고, 다시 252번은 8이 나왔습니다. 뭐 아무리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동일한 확률을 이제 갖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생성을 해보면 정확하게 동일한 확률로 나타나진 않죠. 우리가 랜덤하게 하다 보니까. 자, 이 경우에 이제 상대 도수를 계산을 해보면 0.25와 비슷한 값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은 0.25보다 0.01만큼 크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 값은 0.25보다 0.01 작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0번 시행을 했더니 확률이 차이가 최대로 한 0.1 정도까지, 0.01 정도까지 상대 도수가 차이가 나는데, n을 늘려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조금 더 이 이론적인 확률에 좀 더 가까운 값이 나올 것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번 해보죠. 자, 어떤가요? 0.25가 이론적인 그 확률일 것 같은데, 그 확률과 이 샘플을 통해서, 랜덤 넘버를 통해서 확인한 일종의 그 상대 도수는 이론적인 0.25하고 차이가 얘는 0.001 미만 차이가 납니다. 얘도 0.001보다 작게 차이가 나죠? 다른 것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즉, 이 시행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이론적인 확률에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randint라고 하는 함수가 이 범위에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 동일한 확률을 가지면서 랜덤하게 선택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 이제 랜덤 넘버를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할 거는 이제 초이스라고 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는 어쨌거나 랜덤하게 골라주긴 하지만 둘 다 이제 숫자를 골라주는 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지금 고르고자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다루었던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주머니 안에 뭐 빨간 구슬, 뭐 파란 구슬 막 섞여 있을 때 랜덤하게 하나를 갖다 뽑아 내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초이스입니다. 초이스에는 어떤 시퀀스를 전달을 하면 그 시퀀스에 있는 원소 중에서 한 원소를 랜덤하게, 물론 여기서도 여러 개의 원소 중에서 동일한 그 확률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갖도록 골라주는 함수가 초이스입니다. 초이스를 사용하는 한 가지 예를 살펴보죠. 자, t라고 하는 것을 1, 2, 3을 원소로 가지는 리스트로 만들었고요. 자, random.choice라고 하게 되면 t의 원소 중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골라줍니다. 또 한번 실행을 하면 이번에는 또 다른 값을 골라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 경우에는 1, 2, 3이 숫자니까 앞에서 우리가 사용한 randint랑 본질적으로 뭐 다를 바가 없죠. 자, 그래서 다른 경우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숫자인데 앞에서 randint 같은 경우는 연속한 숫자들 사이에서만 랜덤하게 골라주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 5, 9 이 사이에 있는 뭐 3이나 6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 2 아니면 5 아니면 9만 골라주기를 바란다면 다음과 같이 2, 5, 9를 원소로 하는 리스트를 만들고 랜덤 초이스를 이제 호출을 하면 그런 값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값들을 이제 정말로 골라주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10번 반복하면서, 조금 많이 할까요? 20번 할까요? 출력을 해보면 나오는 값이 t라고 하는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만 골라내는 것 같죠. 자, 이때 이러한 랜덤 넘버를 생성을 할 때 과연 유니폼하게 생성을 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처럼 히스토그램, 일종의 히스토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이 이번엔 약간 좀 다르게 했는데요. 자, t의 성분이 2, 2, 5, 9입니다. 자, 2를 2번 반복했고요. 5는 9는 한 번씩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각각의 이제 값들이 몇 번 나왔는지를 우리가 쉽게 카운팅을 하기 위해서 위에서는 인덱스를 썼는데, 지금 인덱스를 쓰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 이유는 연속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인덱스를 쓰기가 조금 힘들어서 이번에는 딕셔너리를 사용을 해서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한번 기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2, 5, 9라고 하는 값이 서로 다른 나올 수 있는 값이니까 그러한 값을 키로 하고, 제일 처음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
초기 값으로 0을 프리퀀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n번 반복을 하죠. 반복할 때마다 t에서 하나를 골라내는데 골라낸 값을 x라고 하고, 자, 프리퀀시가 지금 딕셔너리죠. 그래서 이 x를 이제 키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각각의 키에 대해서 이 딕셔너리 안에 원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프리퀀시의 값을 1만큼 더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혹은 플러스 이퀄로 해도 되겠죠? 좀 더 간단하게 한다면. 자, 그러고 나서 프리퀀시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000번을 실행을 하니까 어느 정도 그 이론적인 확률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어떤가요? 1000번을 실행을 했더니 그 중에서 5는 256번, 9는 252번, 2는 492번. 어떤가요? 2, 5, 9. 서로 다른 값은 3가지임에도 불구하고 5가 나타난 확률이나 9가 나타난 확률보다는 2가 나타날 그런 상대도수가 거의 2배 정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원소를 개별적으로 동일한 확률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첫 번째 성분도 4분의 1의 확률로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 성분도 4분의 1,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성분도 4분의 1의 확률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2가 나올 확률은 50%, 0.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사용한 choice라고 하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 원소들을 이제 uniform distribution, 동일한 확률로 선택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같은 원소를 여러 개 반복하면 우리가 조금 다른 형태의 확률을 생각해서 그런 확률을 토대로 랜덤하게 골라내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물론 자, 지금은 이제 숫자긴 하지만 예를 들면 문자를 골라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A, B, C, A 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이제 골라내는 걸 생각한다면 프리퀀시를 할 때도 이제 키가 A, B, C 중에 하나가 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네, A가 500번, 1000번 중에 B가 238, C가 262번 선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숫자가 아니라 다른 문자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골라낼 수가 있고, 또 골라낼 때 확률도 유니폼하게 하지 않고 좀 다르게, 즉 A가 선택될 확률을 2배가 되도록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랜덤 모듈에는 지금 방금 했던 rand int나 choice 같은 경우는 일종의 discrete 랜덤 넘버가 됩니다. 이산 확률 변수죠. 물론 제일 처음에 했던 random이라고 하는 함수는 네, 있죠? 값의 범위가 0과 1 사이 연속적인 범위에서 나타나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지만 지금 rand int나 choice는 일종의 discrete random 넘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hoice 같은 경우는 항상 랜덤 넘버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외에도 정기 분포 혹은 가우시안이라고 하는 그런 분포도 있고요. 아니면 지수수 분포, 감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값을 가질 확률 밀도 함수가 다르게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런 확률 밀도 함수에 맞춰서 랜덤하게 생성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
랜덤 모듈 안에 있는 이러한 함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다큐멘트를 이제 참조하면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만 한번 테스트 해보죠. 자, 가우스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가 있는데요. 랜덤 모듈 안에. 이것은 그 함수 이름으로 아마 짐작컨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서 랜덤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가우시안 혹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 것은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달라지죠. 아마도 여기가 평균인 것 같고 두 번째가 표준 편차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어떤 값을 이제 랜덤하게 뽑아줍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이게 정말 랜덤하게 정규 분포를 따라서 랜덤하게 알려주는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여러 번 생성을 한 다음에 구간을 적당히 나누고 그 구간에서 값이 몇 번 등장했는지를 일종의 히스토그램을 작성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히스토그램을 일반적으로 작성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한 가지 확률만 계산을 해보죠. 자, 여기서는 a라는 값을 2로 택하고요. 자,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랜덤하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서 특히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가우스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서 랜덤하게 생성을 할 때 a보다 같거나 큰 값이 그 중에 몇 번 나왔는지 그리고 그 실행 횟수로 나눗셈을 해서 여기서 프리퀀시는 도수입니다. 지금 보면 랜덤 넘버 x를 생성하고 x가 a보다 같거나 크면 프리퀀시를 하나씩 증가를 시켜줍니다. 초기의 프리퀀시 값은 0으로 지금 정했습니다. 따라서 맨 마지막에 n분의 프리퀀시 값은 그 n번 시행을 했을 때 a보다 같거나 크게 나오는 넘버가 그중에 몇 번 차지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여기서 n을 꽤 크게 잡았으므로 이것은 아마 이러한 그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을 하는 함수에서 a보다 같거나 큰 값이 나올 일종의 확률과 비슷한 값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정규분포에서 2보다 같거나 큰 값이 나올 가능성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약 한 2.5% 정도 내외가 되죠? 자,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2.25%. 물론 정확하게 2.5%는 아니지만 대충 그것과 비슷한 값이 나온 걸로 봐서 가우스라고 하는 함수가 정말로 정규 분포를 따라서 값을 생성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러한 continuous random number들도 생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우시안, 익스포넨셜 등등. 자, 이 랜덤 넘버들을 이제 생성을 해서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던 한 가지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choose from hist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내가 작성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잠시만요. 네, 지금 우리가 어떤 새로운 함수를 하나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함수의 이름은 choose from hist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갖는 함수인데, 이 함수의 이제 아규먼트로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전달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앞서서 11장에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이제 구성해 본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 딕셔너리 형태로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기록을 했습니다. 즉, 각각의 어떤 대상을 키로 하고 그 키가 몇 번 나타났는지 하는 프리퀀시를 밸류로 하는 딕셔너리를 우리가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히스토그램을 이제 생성하는 함수가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함수는 그 당시에 작성한 히스토그램과 같은 형태를
인풋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토그램으로부터 랜덤 넘버를 우리가 리턴을 하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데, 히스토그램을 보면은 각각의 그 키에 대해서 프리퀀시들이 있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에서 우리가 이제 랜덤하게 하나를 고를 때는 키 값들 중에서 하나를 고를 건데, 키 값들에 대응되는 프리퀀시를 보고 프리퀀시에 비례하는 확률로 키 값을 선택을 하는 그러한 함수를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예를 하나 생각을 해보죠. 자, T라고 하는 리스트를 AAB라고 하는 성분을 가진 리스트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리스트를 토대로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딕셔너리가 나옵니다. 즉 A라고 하는 게 이 안에 2개가 들어가 있고요, B라고 하는 게 하나가 들어가 있죠. 자, 우리가 원하는 choose from hist라고 하는 함수는 이 hist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이 함수에 전달을 하게 되면, 이 함수에서는 이 히스토그램을 보고 A 또는 B를 이제 선택을 하는데, A는 지금 프리퀀시가 2고 B는 1이기 때문에 A를 선택할 확률을 3분의 2로 하고 B를 선택할 확률을 3분의 1로 해서 A하고 B 중에서 랜덤하게 선택을 하는 그런 함수를 작성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작성을 좀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지금 시간이 한 40분, 6분 정도가 돼서 지금 계속 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그 결과를 같이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